자꾸 흔들리다 보니까 퇴행성 변화가 쌓여서 신경을 누르게 되는 거거든요. 몸 자체, 척추뼈 자체에 흔들림을 줄이는 게 통증이 안 생기게 하는 근본적인 방법이고요. 통증이 있는 상태에서도 이렇게 움직이면은 흔들림이 줄어들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1월 1일 신년 특집 라이브 두 번째 시간으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라이브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요. 얼마 전에 정말 안타까운 소식이 좀 있었지요. 무한 제주항공 참사와 관련해서 비욘디에서도 희생자분들께 조의와 깊은 애도를 전하면서 라이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욘디 신년 특집 라이브 두 번째 저희 원장님 모시려고 하는데요. 지난 한 해 동안 저희 비욘디에서 활약해 주신 선생님들 모시고 특별한 라이브를 좀 준비해 봤습니다. 이번에 모실 분은요. 세길병원의 이대영 원장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원장님. 오늘 1월 1일에도 이렇게 함께 해주시는 게 쉬운 일은 아니실 텐데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 말씀드립니다. 인사 잠깐 부탁드릴게요. 비욘디 과정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시국이 좀, 그러니까 이런 기간이긴 하지만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건강도 생각하시고 가족의 소중함 더 느껴보는 시간을 갖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무튼 여러분 올해도 많이 건강하시고 행복하시는 한 해가 되셨으면 합니다. 네. 사실 원장님께서는 저희 비욘디에 굉장히 오랫동안 꾸준히 라이브를 함께 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한 분이시고 아마 저희 비욘디를 구독해 주시는 애청자분들이라면 원장님 얼굴이 익숙하신 분들이 정말 많으실 테지만 그래도 제가 오늘은 원장님의 소개와 자랑을 마음껏 도와드리는 날이기 때문에 소개를 조금 도와드리려고 하겠습니다. 원장님께서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시고 현재는 세길병원 운영하시면서 정말 다양한 매체에서 척추, 관절 관련 건강 정보를 전하고 계십니다. 여기저기 너무 많은 곳에서 연락을 받으시죠, 원장님? 그런데 이렇게 바쁘신 와중에도 유튜브 채널 이대영의 세길TV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네, 유튜브 채널 한번 잠깐 언급해 주시지요. 예. 제가 원래는 비욘디에서 여러분한테 전해드린 영상을 저희 채널에서 같이 담아 드리다가요. 그걸로 좀 부족해서, 그러니까 비욘디 채널은 좀 공식적인 의미가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전해드리는 것도 저도 의사로서 공식적인 말을 조금 더 하는데, 그거 이외에도 조금 더 제가 편하게 말씀드리는 여러 가지 생활 속의 팁이라든가 치료법이라든가 재활 관련된 영상이라든가 보다 더 심화된 자세한 영상들이 그러니까 저희 병원, 그러니까 이대영의 세길TV에 들어가시면 찾아보실 수 있으시니까요. 시간 나시면 한 번씩 좀 활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저도 들어가 봤는데 영상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래서 '와 원장님 진짜 대단하시다.'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대영의 세길TV도 많은 사랑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병원이 9 주년을 맞이했다는 또 축하드릴 만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만큼 대놓고 오늘 또 자랑하는 자리니까 정말 우리 병원 이것만큼은 좀 자신 있다. 이거는 조금 더 특별하다 하는 게 있으면 언급 한번 해 주세요. 예. 네. 예. 제가 척추 치료에 있어서 다른 병원이랑 좀 다르게 치료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골 절제 없는, 그러니까 감압술 위주로 치료하고요. 감압술 위주로 치료하고 유압술보다는 감압술 위주로 치료하려고 최소 침수에 가깝게 치료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허리 치료를 하다 보니까 제가 오랜 시간 동안 연세 높으신 분들을 감압술 위주로 치료하다 보니까 통증이 적은 상태에서 환자분들이 어떻게 보행을 회복해야 하는지, 환자분들의 통증의 원인이 뭔지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허리 치료에서는 NLBD라고 부르는 골절제 없는 감압술을 만들어서 올해 퍼블리시를 했고요. 재활에 있어서는 코 인지 재활, CRP, 코 리커니션 프로그램, 코를 인지하는 훈련을 시켜드림으로써 여러분들의 생활 습관을 바꿔서 통증을 줄이고 근본적으로 환자분들이 오랫동안 살 수 있게 하는데, 건강한 신체 활동 유지하게 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두 가지는 다 다른 병원의 현재로서는 없는 것들입니다.
특별한 점을 사실 굉장히 덤덤하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 이게 엄청나게 지금 축하드릴 만한 일이 있습니다. 방금 말씀 주신 골 절제 없는 감압수 NLBD라고 하지요. 예예. 이게 SCI 논문 여러분 아시죠? 여기에 지금 승인이 되었다는 음. 소식이 전해졌어요. 아주 얼마 전에 따끈따끈한 소식이라고 하는데 뭐 어떻게 되신 거예요, 아. 원장님? 원래 네. 원칙적으로는 척추 네. 최소 침습 수술의 역사에서 원래 감압 허리 치료의 본류는 원래 감압입니다. 감압이 원래 토탈 라미넥토미 전체 후궁을 드러내는 식으로 감압을 하다가 그다음 단계로 지나간 게 후궁 부분 절제, 편측 후궁 부분 절제 감압술로 음. 발전을 하다가 그게 보통 감압에서 완벽한 감압이 중요합니다. 보통 음. 일반적으로 황색이체 절제술이란 건 부분적인 감압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완전한 감압을 주로 하는 허리 음. 치료의 본류에서는 조금 어긋나 있는 황색인대 재건술은 약간 좀 전체적인 포커스에서 좀 음. 마치 약간 오해 소지가 있는 표현이고 보통 보다 더 의학적인 표현은 완전한 감압을 위해서 하는 감압을 음. 보통 저희가 인정을 보통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음. 보통은 감압이 발전하는 거에서 편측 후궁 절제, 양측 감압술로 발전해 왔던 게 맞습니다. 음. 저도 초기에 내시경을 양방향 내시경을 이용한 감압을 할 때도 그런 식으로 편측에서 골을 절제하고 양측 신경이 나가는 가지까지 감압하는 형태로 감압을 해 왔었는데요. 제가 내시경으로 감압을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결국 뼈를 하나도 건드리지 않고 들어가서 양측 신경이 나가는 곳에 감압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음. 기술적으로 제가 깨닫게 되었고요. 어. 제가 기술적으로 깨달은 부분은 뭐 국내 그러니까 뭐 학술제 비디오로도 프레젠테이션도 했고 얼마 전에 SCI 논문 중에서 상위 25% 안에 드는 논문일 겁니다. 음. SCI 논문의 퍼블리시가 최근에 되었습니다. 최근에 되었는데 이것이 갖는 의미는 음. 최소 침습 내시경 치료가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었다. 음. 접어들 가능성을 제가 보여줬다고 보고 있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 내시경을 한다고 해서 지금 현재 내시경의 대부분의 내시경 치료 자체가 골 절제를 동반하고 있습니다. 골 음. 절제를 동반하지 않고 하는 내시경 치료를 세계 최초로 공식적인 채널에서 출판을 음. 했다. 인정을 받았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김민님께서도 뭔가 엄청 대단하신 일을 하신 것 같은데 엄청 담담하게 아이 말씀하신다고. 뭐 네. 어떻게든 의학은 겸허해야 되니까요. 제가 어. 말씀드린 거는 음. 이게 어떤 학문적 분류상으로서는 그렇게 볼 수 있는 일이 맞고 음. 저는 제가 믿기로는 앞으로도 많은 선생님들이 이쪽으로 오시는 분들이 넓어져서 이게 하나의 새로운 치료의 지평을 열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저는 조심스럽게 가져보고 있고요. 음. 원칙적인 치료의 흐름상으로는 골절제 없는 감압술이 단순히 유행하는 말이 아니라 학술적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제가 새로 열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말씀 들어보니까 사실 원장님께서는 뭐 수술과 치료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이 이후에 그 환자분들의 회복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라는 느낌을 좀 받았거든요. 아 네. 환자분들이 제일 음. 연세 드신 분들이 제일 오해하시는 게 음. 환자분들은 되게 단선적으로 생각하시는 경우가 음. 많습니다. 의사들의 책임도 있는데요. 허리가 아픈 거는 디스크랑 협착밖에 없기 때문에 음. 디스크랑 협착이 없어지면은 안 아파질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음.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그럴 리가 없거든요. 음. 우리가 젊었을 때 디스크랑 협착이 없을 때도 허리가 뼈서 아픈 적이 너무너무 많고 협착이랑 디스크가 없을 때도 허리가 아파서 잘 일어나지 못하시는 경우도 많거든요. 음. 단순히 염자라고 흔히 부르는 그런 것들도 상당히 심한 통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협착이란 게 자연 경과상 협착증이 있다 보면은 허리가 자꾸 숙여지면서 코어에 힘이 빠지고 몸에 자꾸 힘이 빠지다 보면은 노인처럼 보행 효율이 떨어지면서 허리를 자꾸 삐면서 아파지는 게 협착증의 자연 경과이기 때문에 음. 협착을 없앤다고 해서 몸에 힘이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어. 결국은 통증이 안 생기기 위해서는 협착이나 디스크란 건 원인 중에 일부일 뿐이고 수술적으로 음. 교정할 수 있는 원인의 일부일 뿐이고
나머지는 생활 습관을 잘 관리해서 음. 전체적으로 허리가 안 아플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된다. 아. 그게 허리가 안 아파지는데 허리 통증을 잡는 데 가장 중요한 거라는 걸 여러분들께서 꼭 인식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코어를 잘 인지해서 생활 습관을 바꾸기 위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들을 오늘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기대가 됩니다. 사실 원장님께서는 뭐 수술법, 치료 이런 것도 굉장히 뭐 최고의 전문가이시지만 무엇보다 아프지 않는 이 우리 몸의 환경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개념을 아주 오랫동안 좀 강조를 해 주셨습니다. 오늘 신년 특집 라이브를 맞이해서 코어를 인지 강화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정리를 준비를 해 주셨거든요. 네. 한번 보면서 배워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점은 질문 주시면 제가 전달 드리도록 할 테니까 먼저 한번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드도 준비를 해주셨죠? 예. 네, 한번 보면서 이야기 나누어 볼게요. 일단 코어 인지 바른 자세인데요. 정확히 말하면은, 그러니까 인지가 더 좋은 표현입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코어를 자꾸 강화한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코어 강화가 필요한 사람은 스포츠 선수들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안 아프기 위해서 하는 거랑 안 아파진 상태에서 더 좋은 퍼포먼스를 내기 위해서 하는 거는 분명히 다르거든요. 실은 여기 있는 강화가 빠지고 코어에 대한 인지가 좋아지면 바른 자세가 만들어집니다. 또 코어 강화라는 표현은 보통 언제 쓰는 거냐면은 운동선수들이 코어를 강화해서 더 강한 퍼포먼스를 낼 때 쓰는 거고요. 일반인들이 안 아프게 하기 위해서 몸이 늙어지지 않게 하는 거는 인지로 충분합니다. 코어를 느낄 정도의 능력만 있으시면은, 느끼는 게 생활 습관화 되시면은 자세가 발라지고 허리가 안 아파지는 겁니다. 근데 코어 강화라는 젊은 사람들이 하는 코어 강화 운동을 연세 드신 분들이, 제가 극단적으로 보는 안타까운 케이스는 80 먹은 노인 어머니가 어머님이 허리를 제대로 펴지도 못하세요. 근데 코어의 플랭크가 좋다고, 어, 코어의 플랭크가 좋고 코어를 강화해야 아, 된다고 제대로 허리를 펴고 쓰지 못하시는 분이 플랭크를 하세요. 아, 보통 강화는 멀쩡한 사람들이 더 신체적 능력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거지, 보통 안 아파지는 데는 강화가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오해하시는 게, 상 안 아 통증이란 거는 조직의 상태의 변화가 생길 때 생기는 거거든요. 음, 그럼 안 아파지려면은 상처를 안 비비는 수밖에 없습니다. 음, 어떤 그 상처 부위에 자극을 가해서 더 안 아파지는 일 따위는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통증을 줄이는 건 휴식이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바른 자세는 뭐 어떤 거냐면은, 그 내가 몸은 움직이지만 허리 자체의 움직임을 최소화할 수 있는 훈련,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코어에 힘이 잘 들어가 있는 게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운동을 해서 안 아파질 수 없습니다. 운동은 하면 무조건 더 통증이 생기시고요. 운동을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다양한 운동을 하다 보면은 코어에 대한 인지가 향상이 돼서 안 아파지실 수 있는 거거든요. 따라서 운동을 하시는 것보다는 직접적으로 코어에 대한 인지를 강화해서 안 아프시게 만든 다음에 어떤 스포츠나 운동이나 여러 가지 힘을 쓰는 동작을 하시는 게 보다 더 실현 가능한 방법이시고, 특히 통증이 있으시거나 연세 드신 분들은 운동을 하시는 게 아니라 코어에 대한 인지를 통해서 바른 자세를 만들려고 하시는 게 현명한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보통 여러분께 조금 더 말씀드리면, 여러분들께 바른 자세가 뭐냐라고 말씀을 드리면은, 바른 자세가 결국은 요렇게 말씀드릴게요. 여기 그림이 보시면은 왼쪽에 그림이 있고 오른쪽에 그림이 있습니다. 어 코어에 힘이 빠져 있는 전형적인 어르신의 모습인데, 이렇게 이분한테 바른 자세로 서 보라 이렇게 딱 쓰세요. 이분은, 배가 앞으로 나온 네, 모습. 배가 나오셨죠? 네, 이분은 이게 바른 자세라고 생각을 하세요. 왜 그런 거냐면은 머리는 제 위치에 가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바른 자세를 머리로 느끼시는 순간
몸에 힘이 빠져 계신 분들은 이렇게 배가 나오고 어깨가 뒤로 밀립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코어에 아랫배에 힘을 주는 능력이 떨어지시기 때문에 배가 앞으로 밀리는 거고 그거랑 동시에 어깨를 뒤로 제쳐버리는 겁니다. 여기 그 왼쪽의 그림을 보면 이분한테 아랫배에 힘을 주고 천천히 쓰게 했을 때 몸이 이렇게 곧게 서집니다. 보통 이게 맞는 자세입니다. 여러분들이 요새 신전 동작이 오해가 되면서 원래의 뜻은 그런 뜻이 아닌데 오해가 되시면서 무조건 뒤로 제치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거는 해부학적으로 완전히 틀린 설명입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사람의 팔은 머리랑 팔은 척추보다 뒤에 앞에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신의 설계는 배랑 등뼈가 머리랑 팔의 무게를 나눠 가져야지 안정적으로 오래 버틸 수 있겠죠. 근데 어깨를 뒤로 제쳐서 신전을 해버리는 순간 이분같이 쓰시는 순간 머리랑 팔의 무게가 다 등뼈에 다 집중이 돼 버립니다. 그럼 허리에 과도한 힘이 떨어지면서 허리가 훨씬 더 빨리 망가질 상황이 됩니다. 보통 이런 식으로 머리를 이부는 그러니까 팔의 무게가 몸의 가운데에 떨어지게 되면은 허리뼈가 뒤에서 받쳐주고 앞쪽에서 코어 근육이 받쳐주기 때문에 몸의 흔들림이 적어지고 통증이 안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코어 힘이 떨어지신 분들이 머리를 가지고 머리를 제 위치에 놓고 바른 자세를 만들려고 하면은 바른 자세가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몸통이 바로 쓴 거를 똑바로 쓰는 걸 인지하신 다음에 머리를 뒤쪽으로 당겨서 몸이 바로 선 것 위에 머리를 얹으려고 하는 형태로 하셔야지 보통은 곧게 쓴 자세를 만드실 수 있습니다. 코어라는 근육은 결국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 코어 근육은 트레이닝이 되지 않으면 결코 느낄 수가 없습니다. 배 속에 있는 수평으로 도는 근육인데요. 보통은 여러분들은 보통은 이 근육을 우리가 언제 느끼느냐? 우리가 모두 느껴본 적이 있습니다. 언제 느끼냐면은 우리가 젊었을 때 줄넘기를 하게 되면은 뭔가 배에서 힘을 줘서 내 몸을 받쳐줘야지 줄넘기가 된다는 느낌이 있으실 거예요. 무슨 줄넘기 할 때 그런 느낌 나세요? 그쵸. 뭔가 배에서 뭔가 받쳐줘야 되죠? 네. 그러니까 배에서 받쳐주는 그 힘이 우리가 윗몸 일으키기 할 때 근육이랑 좀 다르죠? 그런 것 같아요. 예, 그 다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우리 몸의 앞쪽에 있는 구조 중에서 이 속근육만 수평으로 주행하기 때문에 위에서 누른 힘을 받칠 수가 있습니다. 보통 배 거죽에 있는 윗몸을 일으키게 하는 근육은 그 힘을 쓰면 몸이 굽어집니다. 그래서 거죽 근육이 전혀 아니고 이 속에 있는 수평으로 돌아가는 근육에 힘이 떨어져야 되는데 이 근육은 거의 느끼기가 어렵습니다. 특정한 환경에서만 느껴지거든요. 그게 보통 우리가 줄넘기 하는 특정한 상황에서 잘 느껴집니다. 보통 그런데 실질적으로 프로스포츠 선수들은 이걸 되게 많이 느끼거든요. 보통 밸런스가 필요한 운동들, 배드민턴 하시는 분들, 뭐 골프 치시는 분들, 서핑 하시는 분들, 밸런스가 중요한 운동에서는 이 코어로 몸의 균형을 잘 잡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보통 여기서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허리뼈만 가지고 균형을 잡고 어떤 신체 동작을 하면 축이 하나니까 잘 흔들리겠죠, 몸이. 근데 아랫배에 힘을 잘 주고 코어 근육이 살짝 긴장이 돼 있으면 몸이 덜 흔들리겠죠. 그럼 골프 칠 때 몸이 흔들리면 공이 안 맞겠죠. 그쵸. 서핑할 때 공이 흔들리면 몸이 흔들리면 서핑이 잘 안 되겠죠. 네. 테니스 칠 때 저게 흔들리면은 팔의 위치가 자꾸 달라지겠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운동할 때 재능이라고 얘기하는 많은 부분이 이 코어에 대한 인지가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코어에 대한 인지를 실질적으로 우리가 별로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이 코어가 중요하다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교육을 받으신 적은 없으신 게 맞는데요. 맞아요. 여러분들이 줄넘기 해보시면은 건강하시고 젊으시면 줄넘기 해보시면 바로 느껴집니다. 뭔가 아랫배에 받치는 힘. 네, 그게 절대로 턱걸이, 윗몸을 일으키게 할 때 쓰는 배의 힘은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아랫배의 힘이 잘 들어가 있으셔야 되고, 이 아랫배의 힘을 이용해서 머리랑 팔의 무게를 자연스럽게 받아주는 자세. 그리고 바른 자세로 쓰게 되면 이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쓰면은 허벅지랑 아랫배에 힘이 들어가서 내 머리랑 팔의 무게를 받치는 느낌이 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바른 자세라고 딱 썼는데 배에 힘이 하나도 안 들어가고
어깨가 뒤로 제쳐져 있으면은 그건 허리뼈에 체중을 다 실어버리는 거기 때문에 허리뼈의 수명을 줄이는 행위입니다. 근데 어르신들이 그렇게 쓰는 이유가 있긴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코어의 힘이 너무 약해서 이걸 실는 거 자체가 너무 안 되기 때문에 배에서 못 받쳐주 연세 드신 분들이 뒤로 제키는 자세가 더 많아지시는 거는 배에서 내 체중을 받칠 힘이 없어지기 때문에 몸을 뒤로 젖혀서 허리뼈로 다 힘을 받아주는 형태로 일상생활을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결국 발한 자세라는 거는 이 코어의 아랫배에 힘이 들어가게 되면은 이 뒤쪽에 있는 다혈근도 코어를 이루는 협응력 관계에 있는 근육입니다. 그래서 아랫배에 힘을 정확하게 잘 주게 되면 목 뒤를 필 수 있는 역할이 됩니다. 즉 아랫배에 힘을 주면은 요추 커브가 좀 더 직선에 가깝게 바뀌면서 경추의 커브, 흉추의 커브도 다 직선에 가깝게 바뀌는 역할을 하게 되면서 머리가 전체적으로 뒤로 오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보통 이런 식으로 코어에 대한 인지가 좋아져서 만드는 바른 자세가 진정한 바른 자세지 배에 힘을 주지 않고 껍데기 근육으로 아무리 노력해서 만들어도 바른 자세가 나오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코어에 대한 인지가 여러분들이 건강한 생활, 바른 자세를 만들고 허리를 안 아프게 만드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완전히 저 사실 너무 뜨끔했던 게 저도 얼마 전에 그냥 무의식적으로 딱 쓰면은 배를 내밀고 서 있더라고요. 연세가 드셔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되게 그 나이 드신 분들 이렇게 설명해 주셨는데 저조차도 그게 왜 그런 네, 거냐면요. 많은 분들 아마 그러실 것 같아요. 딱 이렇게 배 내밀고 서 있더라고요. 달리기 안 하세요? 달리기 안 해요. 달리기 하세요. 그러니까 운동을 안 해서 그런가 그러니까 코어에 힘이 떨어지기 때문에 네. 이게 받쳐주는 능력이 떨어지고 아. 젊었을 때는 이게 힘이 있을 땐 저절로 아래쪽에 약간 받치는 힘을 이용해서 어깨랑 머리를 받치거든요. 근데 이게 힘이 떨어지게 되면은 이게 자연스럽게 이 힘이 안 들어가니까 편안하게 안정감이 생기기 위해서 뒤로 이렇게 배 제쳐버립니다. 내밀고 그러니까 그거는 운동을 하셔야 되는 매우 적신호고요. 그렇군요. 그게 코어가 안 길러지시면은 점점 더 허리뼈가 몸의 힘을 다 받아주기 때문에 허리가 더 빨리 망가집니다. 그렇군. 이거 지금 나이 드신 분들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 서 있을 때 어떻게 서 계신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또 계속해서. 보통 코어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드리면 이런 식으로 아랫배에 있는 그러니까 수평 방향으로 도는 근육은 이 속근육밖에 없습니다. 이게 잘 긴장해 있으면은 척추뼈라는 건 결국 이렇게 짝대기 형태인데요. 결국은 척추뼈에서 움직임이 흉추는 갈비뼈랑 이렇게 다 붙어 있고 다른 조직이 붙어 있기 때문에 움직임이 많지가 않거든요. 요추가 제일 움직임이 많은데 이 원통이 힘을 받는 상태로 있으면은 이게 적게 꺾이겠죠. 똑같이 움직임을 해도 흉추가 보상을 하고 고관절이 움직이는 결과를 가지고 오는데 이게 힘이 풀려 있으면은 허리가 다 꺾여 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린 PD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배를 내미는 자세가 되면은 평소에 앉는 자세도 구부정해지실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매우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다 같이 있는 거여서 코어 근육을 길러 주셔야 되고 정 PD님처럼 젊으신 분은 제일 좋은 거는 천천히 달리기가 제일 좋습니다. 줄넘기도 매우 좋고요. 천천히 달리기인 것 같은 거라서 내 머리와 팔의 체중을 아랫배로 받게 되거든요. 우리가 달리기, 줄넘기를 생각해 보면은 배에서 뭔가 내 몸을 받쳐주지 않으면 뛸 수가 없거든요. 이렇게 배를 내밀고 뛰려면 안 뛰어지겠죠. 네. 그래서 유산소 운동, 달리기나 뭐 줄넘기 같은 운동을 하시는 게 코어를 깨우는데 매우 좋으시고 운동으로 깨우시는 데는 매우 좋고요. 그게 귀찮으시면 오늘 제가 가르치신 대로 앉기, 서기, 걷기 하셔도 좋습니다. 배워보겠습니다. 코어 근육이라는 건 결국 원칙적으로 이런 식으로 가장 속에 있는 근육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제가 코인지란 표현을 쓰는 게 환자분한테 아랫배에 힘주기라고 하시면 환자분들이 진짜로 힘을 주세요. 진짜로 힘을 줄 수 있는 건 이 거죽 근육들입니다. 그러니까 코인지는 결국 다른 데에 적절히 힘을 빼서 아랫배가 힘을 받는 느낌을 받는 거에 가까운 거지 아랫배에 적극적으로 힘을 줄 수 있는 거는 아주 숙련된 사람만 할 수 있습니다. 아주 숙련된 사람은
겉근육엔 거의 힘을 안 주면서 아랫배에만 힘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 이건 전문적인 트레이닝을 받지 않으신 분들은 거의 안 되세요. 이게 골프 칠 때도 아랫배 속에만 힘을 주고 거죽 근육엔 힘을 안 줘야지 몸을 돌릴 수가 있거든요. 이게 상당히 숙련된 사람들만 아랫배 속근육에 힘을 줄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내가 아랫배에 힘을 잘 주고 다닌다고 저한테 외래 와서 자랑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은 대부분 안 하시는 것보다 나을 수는 있지만 속근육에 힘을 주시는 게 아니라 겉근육에 힘을 주는 거여서 제가 호인지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아랫배에 힘이 들어가지는 느낌만 느끼시는 거예요. 느끼는 정도여야지 강하게 힘이 들어가시는 거는 거죽 근육에 힘을 주는 거기 때문에 허리뼈의 압력을 더 높이는 행위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렇게 하시면은 안 하는 것보단 조금 나을 수도 있는데 별로 권장할 만한 결과가 있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인지가 어렵습니다. 예. 보통 제가 여기서 바르게 서기 연습하는 모습을 좀 보여드리도록 제가 그냥 해설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저희 물리치료 선생님이 보여드리는데 지금 턱을 잡자고 말씀을 드리죠. 이게 뭐냐면은 턱이 머리가 보통은 일반적으로는 턱을 내밀 목이 앞으로 나와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턱이 정확하게 몸의 중심으로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대부분 턱이 나오면은 허리가 숙여집니다. 바르게 쓰려면 턱이 들어가야지 허리가 곧게 펴집니다. 턱이랑 허리는 같이 움직이는 거여서요. 여러분들한테 바르게 선 자세를 느끼기 위해서 여기처럼 보시는 것처럼 지금 고관절만 꺾였죠. 등은 일자로 서 있죠. 이거 이렇게 꺾는 게 되게 어렵습니다. 이게 훈련이 돼야지 골프 선수들이 어드레스 할 때처럼 되는 건데요. 고관절만 정확하게 꺾인 상태에서 팔을 축 늘어뜨린 겁니다. 이렇게 되면 상체의 힘이 완전히 빠지고 이 상태에서 아랫배로 머리랑 팔을 든다는 느낌으로 몸을 핍니다.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특히 협착증 있으신 분들은 몸을 펴보세요 하면 어깨를 뒤로 제쳐버리거든요. 그건 허리 압력을 높이는 행위입니다. 이렇게 팔에 힘을 빼고 배로 몸을 들게 되면은 허리에는 압력 변화 없이 몸을 피게 됩니다. 보통 이렇게 피는 게 바른 자세입니다. 이렇게 서 있을 때 보시면은 어깨가 허리랑 배의 가운데 와 있게 됩니다. 보통 대부분의 일반인들은 펴보세요. 그럼 어깨를 뒤로 제쳐버립니다. 그럼 어깨는 뒤로 가 있고 머리는 앞으로 나와서 거북목은 되고 허리는 뒤로 과신전되고 엉덩이도 나오는 불필요한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간 자세가 되고, 그런 자세로 하루에 10,000보 걷는 사람과 이렇게 쓰시게 되면 아랫배랑 허벅지 빼고는 다른 데는 힘이 하나도 안 들어가거든요. 이렇게 힘이 잘 빠진 자세에서 하루에 10,000보 걸으시는 분의 충격은 하루에 10,000보니까 1년에 300만 보, 1,000만 보 정도 될 수도 있겠죠. 400만 보죠. 기본적인 자세에서 이런 세팅 값을 가지고 하시는 분과 엉덩이 뒤로 내밀고 거북목에다가 어깨 뒤로 제치고 몸이 출렁출렁 거리면서 1년을 걸으시는 분과 허리 사용량에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는 거고, 그런 생활 습관들이 결국 뭉쳐서 협착증을 만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는. 네. 그리고 허리가 아프신 분들도 이렇게 쓰면 허리가 안 아픕니다. 보통은 배에 힘을 잘 주고 아랫배로 어깨랑 팔을 드는 형태로 쓰게 되면은 허리뼈 자체에 움직임이 없는 거거든요. 고관절만 굽힌 거고 아랫배로 들었기 때문에 허리뼈에 미동이 없는 거고요. 특히나 턱이 안 움직이게 되면은 이렇게 서는 자세에서 척추뼈가 안 움직이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허리의 통증이 커지지 않습니다. 보통은 이렇게 똑바로 쓰는 훈련이 상당히 난이도가 높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똑바로 서서 환자분이 여기 보시는 방송 보시는 분들이 일단 내가 이렇게 숙여지는지 턱이 이분 보시면은 턱이 관계가 변하지 않고요. 지금 숙여 있는 상태에서 등이 일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아랫배에 상당한 정도로 힘이 들어가 있어야지 이 자세가 유지가 가능하시거든요. 이렇게 숙이고 일어나는 과정에서 어깨에 힘이 하나도 안 들어가게, 팔을 늘어뜨려서 어깨에 힘이 하나도 안 들어가게
일어나는 연습을 해보시는 게 이렇게 딱 서서 중심을 맞췄을 때 내가 똑바로 쓴 거라는 거를 느껴보셨으면 하고요. 이걸 연속 동작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제 야, 잠깐 따라했는데 식은땀 나신대요. 굉장히 쉽게 하시지만 어려운 동작인 것 같아요. 보통 이 정도 속도로 해야 됩니다. 이거보다 더 빠르게 하시면 안 되고요. 네. 그러니까 인지를 기르기 위한 운동이거든요. 보통은 필라테스 같은 거 해보셨어요? 네네. 예. 필라테스 할 때 할로잉 메소드를 하게 하고 음. 할로잉 메소드를 하고 몸을 되게 천천히 움직이게 하죠. 음. 그런 것들이 코어의 인지와 팔다리의 근육 간의 밸런스를 잡는 협응력 운동입니다. 필라테스에서 보통 운동을 할 때 빨리 하라고 가르치는 선생님은 아마 없을 겁니다. 천천히 하라고 하시죠. 그러니까 천천히 하면 할수록 코어에 대한 인지가 좋아지고 어. 내 스스로 밸런스를 잡을 수 있는 능력이 좋아지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실제로 이 정도 속도로 천천히 하셔야지 운동이 되고 이거 자체도 상당한 정도의 운동이 되는 게 맞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그래서 최종적으로 아랫배로 들고 이 일어난 상태에서는 허벅지랑 아랫배에 상당한 힘이 들어가 있다는 게 느껴져야 됩니다. 이런 자세를 통해서 코어를 느끼게 됩니다. 이렇게 일어서게 되면 아랫배 코어를 느끼게 되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바르게 앉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앉는 법도 있습니다. 정진 선생님 앉았을 때 안 아프세요? 앉으면은? 저는 아프진 않는데 음. 저는 그 앉은 자세가 좀 잘못됐다는 느낌은 있어요. 저는 항상 양반다리를 하고 있거든요. 음. 여기서부터 잘못된 거죠. 선생님은 앉는 자세는 그렇게 많이 나쁘진 않으신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왜 그러냐면은,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조금 말씀드리면 왜 그러냐면은 앉아있는 자세에서 어깨를 뒤로 억지로 피진 않으셨어요. 보통은 네네. 방송하시는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화면에 예쁘게 보이기 위해서 어깨를 펴시거든요. 일부러. 어깨를 네네. 이렇게 피시게 되면은 불합리한 힘이 들어가기 때문에 근육의 피로가 쌓이면서 허리에 과도한 힘이 가기 때문에 어깨를 피지 않으면서 비교적 곧게 바른 자세를 유지하고 계셔서 다행이다. 기본적으로 필라테스 하시고 운동하신 네. 느낌이 좀 납니다. 그게 네. 그러니까 옆에 앉아 계실 때 보면 아주 많은 분들이 젊은 여성분들이 음. 방송 카메라 옆에서 긴장을 하면 이걸 이렇게 피세요. 이렇게 이렇게. 피시면은 보통 그게 허리에는 상당히 안 좋은 자세가 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르게 앉는 법을 가르치는 겁니다. 이게 보통은 여기 보시면은 바르게 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르게 앉으시려면 앉기 전부터 제대로 앉아야 됩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양쪽 사타구니에 손을 대고 이것도 턱이 완전히 고정이 되어 있어요. 턱이 하나도 안 움직이는 상태에서 고관절만 굽혀서 앉으셔야 됩니다. 고관절만 굽혀서. 지금 이것도 고관절만 굽혀서 앉는 겁니다. 고관절만 굽혀서 정확하게 앉으면 이 앉은 자세에서 아랫배에 힘이 엄청나게 들어가 있고 어깨는 힘이 하나도 안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럼 이 아랫배에 힘을 준 자세만 가지고 앉는 자세를 유지하면은 이게 지속 가능합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환자분들이 제일 착각하는 게 바르게 앉기 위해서 팔에 힘을 써서 바르게 앉는 순간 앉으신 분들은 컴퓨터나 손 작업을 하는 순간 자세가 다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지속 가능한 바른 자세가 되려면은 앉을 때 어깨에 힘이 완전히 뺀 상태에서 아랫배에만 힘을 주고 앉아야 되는데 보통 우리가 앉은 자세에서 아랫배에 힘을 주는 거를 아주 숙련이 된 사람은 할 수 있는데 일반적인 분들은 거의 못 합니다. 근데 누구나 저런 식으로 고관절을 접고 앉게 되면은 앉는 상태에서 아랫배에 힘이 들어가고 그 힘을 풀지만 않으면 바르게 앉는 자세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앉을 때 허리가 아프신 분이 이걸 정확하게 앉을 수 있는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통증을 못 느낍니다. 왜냐하면은 이걸 정확하게 지키면 허리에는 힘의 변화가 거의 없습니다. 허리가 말리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아프신 분들은 여기 시범 보이시는 분 보면은 이렇게 앉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여기 보시면은 뭐가 어려운 거냐면은요. 고관절만 먼저 접었죠. 그리고 무릎을 따로 굽히죠. 근데 보통 허리를 몸을 잘 못 쓰시면 엉덩이를 내밉니다. 그쵸. 엉덩이가 나오죠. 엉덩이를 뒤로 내미는 순간 요추 전만이 커지면서 허리의 커브가 변하면서 체중이 실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파지시는 거거든요.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고관절만 접고 무릎만 굽혀서 앉으셔야 되고요. 아. 그러려면 아랫배에 힘이 상당히 들어가서 요추를 버텨줄 수 있으셔야 됩니다. 이게 안 아프게 앉는 방법의 요체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허리는 곧게 서 있는 상태로 앉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실제로 사무실 환경에서 이렇게 팔을 빼면 이렇게 앉아 보시면 아랫배에만 힘이 들어가고 몸엔 힘이 다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컴퓨터 작업하시는 이 상태에서 고관절만 잡아서 작업을 하시면 이 자세가 계속 유지가 가능하시거든요. 이렇게 앉는 게 매우 중요하고요. 일어날 때도 똑같습니다. 일어나는 보통 저희가 요새 재활을 시키고 코어인지 재활을 시키면은 앉았다 일어났다는 연습을 많이 시키거든요. 보통 뭐 요렇게 하셔도 되고 턱 밑에 손을 대서 턱이 안 나오게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게 턱이 나오는 순간 턱이 나오면 목의 커브가 바뀌는 거기 때문에 허리의 커브도 같이 바뀌는 거거든요. 그럼 허리가 굽혔다 폈다 하면서 체중 이동까지 생기면 당연히 부상 위험이 높겠죠, 네. 기본적으로는. 근데 이거를 아랫배에 힘을 잘 주고 턱을 잘 잡아주게 되면은 허리의 커브의 변화가 없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지금 일어나시는 분 보면은 고관절만 마지막 동작 고관절만 펴지는 형태로 일어나게 됩니다. 다시 일어나는 부분만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쉽지 않습니다, 이게. 이게 코어에 상당한 인지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보시면은 좀 빠르게 아랫배만 접습니다. 그렇죠? 무릎만 피죠? 네. 그리고 마지막에도 고관절만 펴집니다. 엉덩이가 나왔다 들어가는 부분이 없고 고개가 거의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게 상당히 코어에 힘이 있어야 되고 여러분들도 이렇게 앉았다 해서 하려고 연습을 하면은 이거 자체가 코어의 힘을 기르는 운동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거 자체가. 그리고 제가 좀 길어서 걷는 것도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걷는 방법까지. 걷는 거는 이거는 초급 과정은 아니고 상당히 좀 되니까 그냥 참고로 보시고 요거 자체는 이것도 코어를 기르는 운동입니다. 제가 한 점을 자주 드리는 말씀이 이렇게 걷는 건 플랭크랑 똑같은 겁니다. 상체랑 연결되어 있지 않고 몸을 버티는 연습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른발의 체중을 80% 정도 싣고 나면은 왼발은 그냥 앞으로 내밀 수 있겠죠? 네. 그리고 이제 왼발에 다시 체중을 실을 거예요. 다시 왼쪽에 체중을 80% 정도 실으면 오른발을 그냥 내밀 수 있겠죠? 그렇죠. 이게 실은 안정적으로 걷는 겁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여러분들이 잘 못 걷는 이유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보행이 불안정하신 분들은 뭐냐면요. 체중을 한 다리에 정확하게 못 실습니다. 80% 체중을 제대로 체중을 실는 것 자체도 제대로 안 되고요. 네. 보통 체중을 실을 때 골반은 옆으로 가지만 몸통은 골반보다 적게 나면서 몸의 균형을 잡으면서 코어로 몸을 버티는 훈련이 돼 있어야지 왼다리에 체중을 80% 이상 실을 수 있는데 보통 그게 잘 안 되고요. 두 번째로는 체중을 충분히 실지 못하기 때문에 앞발이 나갈 때 몸이 딸려 나갑니다. 보통 협착 있으신 분들의 보행을 보면 대부분 딛는 발로 지면을 꽝꽝 때립니다. 보통 그러니까 주변에 연세 드신 분들 보면은 허리가 불편하신 분들이 대부분 딛는 발을 디딜 때 소리가 크게 납니다. 쿵쿵 거리시는 분들 많으신 것 같아요. 그게 몸에 힘이 떨어져서 한 다리로 체중을 충분히 실어서 버티는 힘이 떨어지기 때문에 몸 체중이 딸려 나가면서 지면을 꽝꽝 때리게 되는 거고요. 그런 분들이 대부분 보폭이 줄어들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연세가 드셨는데 나는 100보 젊었을 때 100보 걷던 거를 똑같은 거리를 걸을 때 130보를 걸어야 되고 그리고 젊었을 때는 부드럽게 발을 디뎠었는데 지면을 꽝꽝 때리면서 디디면 그 끝은 그럼 안 아프려면 활동량을 왕창 줄이거나 이걸 억지로 참고 걸으면은 몸이 망가져 버리거나 둘 다 몸의 노화를 촉진하는 결과가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세를 정확하게 하시는 건 젊으신 분들도 쉽지는 않으실 거예요. 근데 이게 체중을 싣고 발이 나갈 때 몸이 안 딸려 나가실 수 있으시면은 코어에 대한 인지가 되게 좋으신 거고
이걸 안 딸려 나가려고 연습하는 게 플랭크처럼 하체에서 몸의 균형을 잡는 운동이 되는 겁니다. 굳이 연세 드신 분들이 상체 근육은 연세 드신 분들 오래 사는데 거의 필요가 없습니다. 상체랑 코어를 연결하는 운동은 젊은 스포츠 선수들이 뭐 테니스를 잘 치기 위해서 배드민턴을 잘 치기 위해서 그런 걸 하는 것들은 저는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요. 기본적으로 그렇게 상체 건강을 위해서라면 이런 식으로 한 발 한 발 내디딜 때 몸이 딸려 나가지 않도록 하는 코어에 대한 인지를 길러주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보행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코어를 인지하는 바르게 걷기까지 설명을 주셨습니다. 예, 코어 인지 체중 이동 이건 좀 너무 어려운 거여서 오, 이게 너무 어려운 것이건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난이도인가요, 이거는? 이게 되게 어려운 거여서 이건 좀 어려운 겁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어려우실 거예요. 예, 보통은 이런 식으로 제가 꼭 말씀드리는 거는 그러니까 내가 땀이 나고 힘들어야 운동이 되는 게 아니고요. 코어에 네. 대한 인지는 뭐랑 비슷한 거냐면은요. 우리가 평균대에서 균형을 잘 잡는 힘이랑 비슷한 겁니다. 몸이 안 흔들리게. 그리고 협착의 근본적인 이유는 몸이 자꾸 흔들리다 보니까 퇴행성 변화가 쌓여서 신경을 누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몸 자체, 척추뼈 자체의 흔들림을 줄이는 게 내가 활동은 똑같이 하지만 흔들림을 줄이는 게 결국 통증이 안 생기게 하는 근본적인 방법이고요. 통증이 있는 상태에서도 이렇게 움직이면은 흔들림이 줄어들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제일 하는 게 내가 왜 아픈지 모른다고 하시는 게 아니라 이거를 몸을 허리는 결국 통증은 근골격계의 통증은 대부분 의미 있는 통증들은 움직일 때 더 아파지는 겁니다. 안 움직이면 더 아파지지가 않아요, 기본적으로는. 네네. 그럼 동작을 할 때 허리뼈의 움직임을 줄일 수 있다면은 근본적으로 통증이 적게 생기게 되는 거고요. 그렇죠. 그런 생활 습관을 가지게 되면 근본적으로 오랫동안 내가 신체 활동을 해도 망가질 확률이 줄어든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원리는 매우 단순합니다. 그러니까 남한테 좋다는 운동을 하시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은 여러분들이 환자분들이 제가 안타깝게 자기가 좋아진 경험을 얘기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남한테도 이게 통할 것 같다.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이 어떤 그러니까 요가를 100명이 요가를 해도요. 어떤 사람은 요가를 되게 몸에 해롭게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요가를 몸에 아주 좋게 하는 사람도 있고 뭐 필라테스라도 마찬가지고 달리기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통 달리기가 몸에 좋은 운동을 전 되게 좋아하는데요. 저는 얼마 전에 TV 프로그램에 되게 놀랐습니다. 러닝 코치가 아마추어 러너들 잘 뛴다고 생각하시 10번 뛰는 걸 봤는데 비교적 몸에 덜 하얗게 뛰는 사람이 한 명밖에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대부분 바른 자세나 몸의 밸런스에 신경을 쓰지 않고 운동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올바른 자세와 몸의 바른 밸런스에 대한 느낌을 가지시고 이 느낌을 유지하면서 운동을 하시면은 안전하고요. 실은 그게 잘 되시는 분들이 다 운동 잘한다고 그럽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가 달리기 할 때 몸이 흔들흔들하면서 뛰는 사람 보면 뛰긴 되게 잘 뛰는데 몸이 흔들흔들하면서 뛰는 사람 보면 우리 생각하잖아요. 저 사람 저러다 다치겠는데. 불안정한데? 저 사람 저러다 다치겠는 네. 생각하는데 어떤 사람은 빨리 뛰진 않는데 몸이 하나도 안 흔들리고 단정하게 꼿꼿하게 뛰는 거 보면 저 사람 잘 뛰는데 앞으로도 잘 뛸 것 같은데 그거랑 똑같은 겁니다. 네네. 근데 내 스스로 내 몸에 대해서 내 몸이 흔들리는지 내가 바르게 섰는지 그러니까 여기서 바르게라는 거는 지속 가능성이 단 한 가지입니다. 쓸데없는데 힘이 안 들어가야 됩니다. 정확하게 바르게 쓰면은 아랫배랑 허벅지 빼고는 거의 힘이 안 들어간다고 느껴져야 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내가 바르게 섰다고 생각하는데 어깨에 힘이 들어가 있고 엉덩이에 힘이 들어가 있고 종아리에 힘이 크게 들어가 있는 느낌이 드시면은 그거는 보통 지속 가능한 자세가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은 남이 보기에 바른 자세가 아니라 힘이 적게 들어야지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코어 근육은 제가 아까 보여드린 코어 근육은 호흡 근육이기 때문에
우리가 숨 쉬는 동안 훈련을 어느 정도 해 주면 24시간 힘을 주고 지낼 수 있는 근육이거든요. 음. 그래서 지속 가능한 바른 자세를 만들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고, 음. 그거는 누가 봐서 아는 게 아니라 내 몸이 그렇게 느끼셔야 됩니다. 음. 전체적으로는 이게 인지에 관한 문제이기도 되게 어려운 문제이긴 한데, 음 쪼끔 여러분들이 이걸 해 보시면서 이 동작을, 그러니까 지금 저희 선생님, 물리치료사 선생님께서 음. 보여주신 대로 해 보면은 여러분이 아랫배의 힘이 뭔지를, 아랫배에 힘이 들어가면은 자세가 비교적 잘 나온다는 걸 느끼실 거예요. 음. 그게 코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힘을 꽉 줬을 때 들어가는 게 코어가 아니라 이 동작을 서서히 따라 하시면서 느끼게 되는 아랫배의 힘이 코어라고 느껴지셨으면 합니다. 네. 결국에는 밸런스를 잘 잡고 흔들림을 줄이는 게 우리 허리 건강을 위한 환경을 잘 만드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좀 강조해서 아주 자세히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질문 조금 몇 개 예. 받아볼까요, 예예. 원장님? 예. 네, 오리온 고래밥님, 20대 여자입니다. 얼마 전에 계단에서 넘어져서 현재 요추 2번, 3번 압박골절로 2주 동안 누워만 있었고 2주 더 누워서 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회복 후에 천천히 강도 낮은 코어 운동부터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SNPE 운동은 언제부터 할 수 있을까? 저도 뭐 자세히는 모르지만 저거 뭐 몸에 뭐 균형 맞추는 운동이라고 뭐 대충 듣긴 했는데 뭐 요런 운동들 언제부터 할 수 있을까요? 척추측만증이 좀 심합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일단 그러니까 첫 네. 번째는요. 압박골절이 있으시면 보통 대부분의 경우는 20대 여자면 2주 음. 동안 누워 있으시면 안 됩니다, 첫 번째. 음. 보통은 압박골절이 요추 2-3 번은 압박골절이면 흉추 위에까지 올라오는 보조기를 하셔야, 흉추 위에까지 음. 올라오는 딱딱한 보조기를 하시는 게 우선이고요. 2주 동안 누워만 있으시면 코어가 더 약해서 나중에 일어났을 때 허리뼈에 음. 훨씬 더 강한 힘이 갈 수가 있습니다. 보통 압박골절이 있으면 어떻게 말씀을 드리냐면은요. 서 있거나 누워 있거나만 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어. 앉으면은 그거 자체로 허리뼈에 압력이 가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데, 2주간 누워 있기만 하면은 코어의 힘이 다 빠져서 나중에 일어날 때 허리뼈의 힘이 한꺼번에 훨씬 더 많이 떨어질 수 있기 음. 때문에 2주간 누워 계시면 안 되고요. 게다가 2주 더 누워 계시는 거는 재앙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 힘이 너무 많이 빠져버리기 때문에 음.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보통은 보조기는 꼭 착용하셔야 되고요. 식사할 때도 서서 하시고요. 누워 있거나 서 있거나만 하시고, 근데 이거는 제가 보통 할 때 저희 병원에 오시면 초기에 교육을 합니다. 어떻게 음. 뭐 서는지 교육을 하긴 하는데, 어찌 됐든 그래도 누워 있는 거보다는 누워서 4주 버티시는 거는 정말 몸에 해로운 행동이니까 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회복 후에 코어 운동을 뭐 기본적으로는 저는 구르기 운동을 시키긴 한데, 음. 누워 있는 상태에서도 코어 운동을 하라고 그럽니다. 보통은 저희가 수술한 다음날 아침에 가르치는 게, 아 팔과 다리 한쪽 다리를 이용해서 몸을 45 도씩 돌리는 운동을 시킵니다. 근데 음. 핵심은 뭐냐면은 골반이 틀리지 않아야 됩니다. 음. 어깨랑 골반이 똑같은 정도로 45도 정도 올라가는데, 이걸 돌아가는 걸 한 45도 도는데 한 4 에서 5초 정도를 천천히 돌았다가 제 위치로 오고, 음. 천천히 돌았다가 제 위치로 올 때 아랫배에 힘을 정확하게 줘서 골반과 허리가 틀리지 않게 하는 운동은 압박골절로 누워 계시는 2주 동안에도 계속 하시는 게 어. 좋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압박골절로 누워 계시는 동안에도 계속 단 이게 했을 때 힘을 제대로 주면 통증이 안 생기시거든요. 음. 근데 이게 누구의 지도를 받아서 하시는 게 아니시라면, 혼자 해 봤을 때 통증이 전혀 없다면은 옆으로 45 도씩 구르는 걸 아주 천천히, 어깨랑 골반이 똑같은 위치여야 됩니다. 음. 그렇게 하시는 것부터 하셨으면 좋겠고, 일단은 2주 누워 계셨으면은 병원에 가서 먼저 상의를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4주 누워 계시는 건 대부분 매우 위험하고요. 보통 압박골절을 제대로, 보조기를 제대로 하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앉지 않고 눕거나 서거나만 하면 2주 정도 지나면은 음. 압통이 상당히 줄어드는 형태인 걸 확인하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음. 기본적으로는. 그래서 2주 정도 지났으면은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 엑스레이 찍어 보고 진료를 받아 보시고,
두드렸을 때 압통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걸 먼저 해 보셨으면 합니다. 네. 아주 또 자세히 설명을 좀 주셨습니다. 병원 한번 가 보시면 좋겠네요. 그리고 착한 맛 던지는 스톤개님 질문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예. 42세 남성분이시고 탈출증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 들어 감기 등이 와서 갑자기 허리가 심하게 아프면 허리를 펴지를 못하고 조금만 걸어도 다리가 아파서 앉아야만 합니다. 감기가 허리에 통증을 영향을 주기도 하나요, 선생님? 영향을 줍니다. 주는데 음. 직접적인 영향은 아니고 간접적인 영향이고요. 환자분처럼 2번, 3번, 3번, 4번, 4번, 5번에 탈출증이라고 하면 디스크가 튀어나왔지만 이건 퇴행성 디스크일 가능성이 크고요. 전체적으로 협착으로 이해하시는 게 맞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저렇게 다발성으로 늘어진 디스크는 그 외상성 디스크처럼 흡수가 되지 않고 대부분 협착의 요소를 동반하고 있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되게 착각하는 게 디스크가 튀어나오면 디스크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게 아니고요. 디스크가 튀어나오면서 인대가 두꺼워진 게 같이 있으면 그냥 협착증이라고 해석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퇴행성 디스크는 협착을 구성하는 요소로 해석하시는 게 이 오해가 적습니다. 왜냐하면은 젊은 사람의 외상성 디스크 설명이랑 퇴행성 디스크의 설명을 구분하지 않고 하는 설명들이 너무 횡행하기 때문에 퇴행성 디스크로 전반적인 늘어난 디스크는 거의 흡수가 되지 않습니다. 외상성으로 볼록하게 튀어나온 디스크는 금방 흡수가 되고 젊은 사람들 잘 있는 건데 환자분처럼 여러 마디의 탈출증이 있다면은 이거는 디스크란 병이에요. 디스크가 튀어나왔지만 디스크란 병이라기보다는 협착증 내지는 허리의 퇴행성 변화를 갖고 있다고 보셔야 되는 게 맞고요. 그렇게 허리가 오랫동안 퇴행성 변화를 겪을 정도면 몸에 힘이 많이 빠져 있고 코어에 힘이 다 떨어져 계실 겁니다. 그러면은 감기가 걸리면 몸에 힘이 더 빠지겠죠? 그럼 더 아파집니다. 무슨 그러네요. 뜻이냐면은 환자분들이 협착이랑 디스크만 없으면 내가 안 아플 거라고 생각하시는 게 가장 큰 착각이세요. 협착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협착이 있다 보면은 허리가 자꾸 숙여지고 몸에 힘이 자꾸 코어에 힘이 자꾸 빠지고 코어에 힘이 자꾸 빠지다 보면 허리가 자주 삐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자주 아팠다 안 아팠다 아팠다 안 아팠다 하게 되고 그렇게 가보면 자꾸 힘이 빠지니까 그리고 감기에 걸리면 힘이 더 빠지겠죠? 그럼 허리, 코 힘이 더 떨어지니까 허리에 떨어지면 충격이 완충이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코어에 힘을 잘 주면 똑같은 일을 해도 허리에 충격이 적게 떨어지겠죠? 네. 설명드린 대로. 그럼 이런 분은 안 그래도 코어에 힘이 떨어진데 감기가 걸려버리면 몸에 힘이 더 빠지겠죠? 그러면은 내 몸통이 내 체중을 전혀 못 받아주니까 허리뼈가 일을 다 해버리겠죠? 그럼 허리가 자꾸 더 아파지는 겁니다. 약으로 조절하시는 건 의미가 없고요. 근본 약은 많이 아플 때 드시는 거고 근본적으로 몸에 힘을 길러서 코어에 힘을 길러서 허리가 안 아프게 하는 몸에 힘을 길르셔야 됩니다. 이런 분들은 제가 오늘 보여드린 이 세 가지 동작을 정확하게 저희 치료사 선생님이 보여준 것처럼 하시는 생활 습관을 가지게 되시면은 제가 봐선 일주일 안에 좀 호전되는 걸 느끼실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저걸 정확하게 따라하는 게 상당한 끈기가 필요하다는 건 제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데요. 평소에 일상생활에 저렇게 앉고 저렇게 서고 저렇게 걸으려고 노력하시면은 허리 통증이 줄어드는 거를 저는 분명히 느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영상 잘 보시면서 걷는 법, 바르게 서는 법 이런 거 좀 잘 연습을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이대영 원장님과 함께 새해 첫날 코어에 대해서 좀 잘 배워보았고 통증과 바른 자세에 대해서 아주 명 강의를 들어봤습니다. 2024년 한 해 너무너무 원장님께 감사했고 앞으로도 비욘디에 자주 오셔서 좋은 강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신년 특집 라이브 마무리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앞으로 저희 비욘디도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